네, 고2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는 5개의 사항을 각각 잘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5가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답만 맞춘다고 다가 아니라요. 답이 아닌 애들도 그 문항을 통해서 배워놔야 다음에 그게 답으로 출제됐을 때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맞춰 주시려면 지금 그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is, 1번의 is는 is나 have나 has 이런 데 좀 쳐 있으면 보통 이제 수일치 문제다. 이렇게 좀 눈치를 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앞에서부터 여기가 동사가 오는 게 일단 맞는지 동사류 문제 푸는 방식으로 동사 자리를 먼저 보고 하시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딱 눈치가 이제 어느 정도 생기셨을 때는 수일치로 바로 들어가세요. 네. 요게 저 수일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너무 짧죠? 짧으니까 그냥 보면 while 이 접속사절이 이끄는 게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요 주어 위가 나온 다음에 realize 동사 나오고요. 대절이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통째로 그 대절 목적어절에 접속사 that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가 통째로 주어죠. is가 동사고요. inclusivity가 주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수일치 문제가 맞구나. 동사 자리 맞고 올바로 다 쓰였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수일치 문제라면 뭘 따라가냐? 원을 따라간다. 원 오브 더 복수, 원 오브 더 복수 이렇게 나가는 거 많이 보셨죠? 요거는 그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왜 그런지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들 좀 잘 아실 만한 부분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2번 what인데요. what이나 where나 which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면 가리고 뒤를 본다. 요 2번을 가려놓고 뒤를 본다. 가리고 뒤를 봐서 얘가 what이므로 what은 명사죠. 그죠? what 무엇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니까 뒤에 뭔가 명사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됐죠? Everyone ultimately wants from their relationships. 자, 여기죠, 여기. 여기. 요 자리가 비어 있죠, 지금. Everyone ultimately wants something from their relationship. 요 자리에 뭐 something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게 없다는 건 곧 뭡니까? 이 what이 바로 걔라는 얘기죠. 여기 있어야 할 애를 여기로 가져온 거. 얘가 목적어라는 얘기고요. 목적어라는 얘기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임이 밝혀집니다. 그럼 얘가 밝혀지죠? 그럼 이제 what은 이제 또 뭘 뒤를 먼저 확인하는데 그 다음 앞을 확인하는 거예요. 뒤를 확인해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관계 대명사인 걸 알았으면 앞을 확인해서 자, what은 선행사가 있냐 없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what은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네, what은 선행사가 없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inclusivity support 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여기 아무 선행사도 없죠. 올바르게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자리 여기 한 군데 비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선행사도 없으므로 얘는 맞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다음에 3번 resulting in exclusivity 나왔는데요. resulting in 결과 뭐 이런 결과를 낸다, 뭐 일으킨다 이건데 뭐 생김새가 벌써 분사죠. 이 앞에 콤마 있고 이게 딱 분사 생김새를 갖고 있죠. 아, 분사구나. 그러니까 이게 resulting in인지 resulted in인지만 맞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분사 자리 맞는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동사 자리여야 되는데 분사가 온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기 위해서 어, 자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리를 먼저 알려면 이 문장 전체의 구조를 좀 봐야 돼요. 문장이 근데 좀 길죠? 네, 여기가 조금 뭐 난관이 예상되네요. Yet 그러나 the majority of leaders, organizations and families are still using the language of old paradigm. 이 동사에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도 동사에는 표시를 하세요. 왜냐면 동사가 그 절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동사 뭐 주어 같은 것까지 일일이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동사는 살짝 표시를 해줘야 이게 확실하게 딱 드러납니다. 여기 누가 봐도 빼박 동사죠, 그죠? 모양새 자체가 동사잖아요, 그죠? Still using the language of the old paradigm in which 자 in which 자 접속사가 열린 거죠. 요 안에 또 그럼 절이 들어가겠죠. 그럼 자르고 뭐 이렇게 이거는 그냥
그 어떤 생각을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탁 잘라놓고 one person, typically the oldest, most educated, wealthiest, makes all the decisions and their decisions. 자, and니까 또 잘라야 되겠네요. 그죠? 이 접속사. The decisions rule with little discussion or inclusion of others. 자, rule 동사 나왔죠. 그죠? 그의 결정이 지배한다. with little discussion, 별로 토론도 하지 않고, or inclusion of others, 다른 사람의 포용도 없이. 자, 여기까지. 자, 이건 절이, 순식간에 절이 막 한 세 개가 쏙 지나갔는데요. 보세요. 여기 주절이 지나가다가, 여기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주절이 지나가다가, in which 열린 상태로, in which 열린 상태로, 그 in which 절 안에 두 개의 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절이, in which 안에, in which 요 안에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절이 있는 거고요. 그 두 개의 절은 and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정리가 되셨죠? 자, 요런 상태에서 요 마지막 절 여기가 이렇게 싹 흘러간 다음에 코마만 딱 붙이고 있죠. 코마만 딱 붙이고 있으면 동사 붙이면 안 되는 거 맞죠? 동사 붙이면 안 되니까 분사를 붙인 거예요. 올바르게 잘 붙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까지 본 다음에 아 동사 자리가 맞네라고 아니 분사 자리가 맞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막 이렇게 분사니까 막 리절티드 있는 없으니까 이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상태로 자 이게 수동 능동을 따져 보는데 리절트 인은 원래 자동사입니다. 수동 능동을 따질 필요도 없이 얘는 그냥 맞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수동 표현으로 쓰지 않고요. 수동 표현 수동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수동의 뜻일 것 같으면 resulted i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resulting from을 하면 돼요. from 전치사 쪽을 바꾸면 됩니다. result in something 그러면은 목적어를 일으키는 거고요. result from something 하면 목적어가 원인이 돼서 주어가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수동 표현이 따로 있지 않고요. 아주 재미난 하나의 사항이죠. 그것도 한번 암기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결국은 이해를 하셨으면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너무 암기가 싫어요. 안 외워줘요. 외우는 게 너무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다른 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공부는 일단은 끝은 마지막 사항은 외우는 거예요. 그 외우는 거고 마음가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아, 외우는 거 그거 별거 아니죠. 그 외우면 그만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럼 외우는 게 진짜 별게 아니게 돼요. 이제 별게 아니고 재밌어지고 나름 할 만한 것이 됩니다. 네, 그렇게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 영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뭐 국어가 됐건 사실은 다 외우는 겁니다. 국어는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 국어도 외우는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외우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외우는 부분이 아주 많고요. 이해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외우는 거에서 이제 결판 나는 거지, 안 외우고서는 뭐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 외우는데 저절로 외워지게 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안일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뭔가를 팔기 위한 약간 그런 마음이지, 진짜 그런 건 없어요. 외우세요, 그냥. 그게 돈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지는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돈이 듭니다. 돈이 들고 시간이 들어요. 그럴 거면은 여러분이 그냥 시간을 들여서 외우면 되죠. 아셨죠? 자, inadequate로 넘어갑니다. inadequate 이거는 형용사죠. 자, 형용사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을 땐 뭐라고요? inadequate 맞니? 아니면 inadequately가 맞니? ly 붙이는 게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했고요.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는 문제는 즉 그걸 다시 번역해서 말하자면 명사를 꾸며주냐 다른 거 꾸며주냐 명사 꾸며줘 다른 거 꾸며줘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얘기예요. inadequate은 지금 they를 꾸며주죠. They are considered inadequate. 그들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틀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they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줌으로 형용사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거 콘시더도 이거 왜 들어가요? 막 이런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콘시더라는 애는 오형식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consider A, B 이렇게 주어 consider A, B 이렇게 목적어랑 목적격 A가 목적어고요. B가 목적격 보호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 consider A, B 이런 순서로 해서 A를 B라고 여긴다 이렇게 음, A를 B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형식 문장이 되고요. 보통은 그 A와 B 사이에
as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as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죠. 많이 보셨죠? consider A as B 이렇게 많이 보셨죠? 변형형으로 또 to be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 to be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to be 이렇게요. 이것도 뭐 이거는 쓰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consider A to be B 이렇게도 씁니다. 이걸 as로도 쓰고요. 안 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쓴 상태예요. 그럼 뭐 A 없잖아요. 아, 이거 지금 수동태잖아요. 그죠? 수동태일 땐 요 A 자리에 있을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는 지금 얘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B만 남아 있는 거예요. B 있고 목적격 보어만. 얘가 목적격 보어죠. 자, 목적격 보어는 다시 한번. 보어는 뭐가 될 수 있다? 무엇이 보어가 될 수 있는가? 자,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 보어가 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동사 하나 붙여서 she is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는 말 생각해 보세요.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다. 명사 붙을 수 있죠? 명사 붙을 수 있습니다. She is smart. 그녀는 똑똑하다. 형용사 붙을 수 있죠? 형용사 붙을 수 있습니다. She is in her room. 자기 방에 있다. 이거 전치사고 붙을 수 있습니다. She is playing soccer. 그녀는 축구를 하고 있다. 아, 네. 분사고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뭔지. 그러니까 she is하고 붙을 수 있는 애들은 다 여기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해서 잘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너무 무슨 용어 막 일일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수많은 그 예들 있죠. 예시들을 거꾸로 되짚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 아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수많은 문법 사항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영어 오래 했거든요, 지금. 음, 올해 몇 년 동안 했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많이 있는데 그게 그건 줄을 몰라. 그게 그 이름을 딱지를 붙여놓으면 그게 그 딱지인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딱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뭐 얘가 얘를 꾸며준 그 여기 대야 컨시더도 뭐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수많은 예시들을 머릿속에 박아놓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갖고 노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럼. 네, 물론 그것도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 강의를 제가 한 어법 문제들을 다룰 때마다 계속 얘기해 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개 제가 올린 것 중에 어법들 각 재생 목록에 각 회차마다 아마 제가 어법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안 했는데 좀 뒷부분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거는 채워 넣을 생각이에요. 어법 문제 그 5개까지들은 여러분들이 꼭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제가 이건 신경 써서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요렇게 해서 하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얻어갈 것 같아요. 이게 효율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법에 관해서. 그러니까 수능 어법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 게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착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4번 요거 다시 한번. 근데 이런 옆에 들어있는 제가 하는 이런 잠 말이죠. 약간 이런 말들은 어찌 보면 그냥 뭐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맨 처음에 딱 보고 말씀드린 거 그것만 쏙 알아가셔도 돼요. 그것만 얕게 쭉 받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태까지 다 맞았으면 5번이 틀린 건가 본데. 자, 5번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전에 what 풀 때, 2번 what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what을 가리고 뒤를 보고, 그죠? 뒤를 봐서 여기 목적어 자리 비었음을 알고, 그럼 여태까지는 맞다. 뒷부분은 옳다. 판단한 다음에 앞을 보고 선행사 판단을 했죠. 선행사가 없는 게 맞으니까 없다. 그게 판단이 되니까, 넌 옳아. 이렇게 했죠. 자, 그 과정을 위치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위치랑 왓은 좀 달라요. 네, 위치랑 왓은 다르지만 풀이 방향, 순서는 같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냐? 위치를 가리고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이 뒤를 보는 거예요, 먼저. 이 위치 뒤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자리가 빠져 있어야 돼요. 그 위치를 이게 제하고 보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 위치에 자리가 있어야 돼요. 명사 자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Everyone's ideas are heard and a solution is developed through collaboration. 자, 모든 이의 생각이 들어지고, 사람들이 모든 이의 생각을 다 들어보고, 그 해결책이
협력을 통해 발전되어지는 발전되어진다. 또 이거죠. 완벽한 절이 아닙니까, 이거? 빠진 명사가 없죠, 지금? 자, 없잖아요, 지금. 어디에 명사 자리, 빈 자리가 지금 있나요? 가만히 보세요. Everyone's idea are hung and a solution is developed through collaboration. 명사 빈 거 없죠? 명사 부족한 거 없죠? 그죠? 근데 위치는 어디까지나 명사잖아요. 관계 대명사, 그죠? 명사잖아요. 얘의 자리가 없죠. 뒤에 분명히 어떤 접속사든 얘가 별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얘가 요 뒤에 어딘가 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한 덩어리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의 명사이든가 하는 건데 명사이든가 뭐 얘의 별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부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명사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형용사로 보는 사람도 있죠. 네. 형용사로 봐도, 뭐, 형용사적이라고 봐도 되고요. 어쨌든 저는 그냥 하나로 명사절로 부릅니다. 명사적, 하나의 통째의 명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얘 자리가 요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요 안에, 요 뒤에. 그죠? 위치 뒤에 얘의 빈 자리가 있어야 돼요. 얘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죠. 없으면 뭡니까? 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 틀렸구나 판단하시면 끝입니다.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답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자, 먼저 뒤를 봤죠? 풀이법은 같아요. 위치나 여기 what이나, 혹여 요 in 위치도 같은 겁니다. 뭐 that도 같아요. that 뭐 이렇게 나오는 데 있죠? 뭐 그런 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요 that, 요 shows that 여기에 만약에 줄이 쳐져 있었다면 풀이법이 같습니다. 뭐냐면 뒤를 본다. 뒤를 봐서 완벽한 절인지 명사가 빠진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빠진 자리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빠진 자리가 있어야 돼요.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아셨죠? 좀 정리하자면 요 대세 경우에는 빠진 자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인 거고 빠진 자리가 없으면 접속사인 거예요. 여기 대은 또 다르죠. 그죠? 풀이법은 방향은 같은데 각각의 애들을 외워놔야 돼요. 요 대처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자, 위치는 그냥 생김새 자체가 그냥 무조건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냥 여기 딱 써여 있는 것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뒤에서 무조건 명사가 빠져 있어야 돼요. 아니, 안 빠져 있으면 그냥 벌써 틀린 거야. 끝.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에 뒤에 빠진 자리가 있었다 하면 위치는 앞에서 이제 선행사를 그러니까 뒤를 본 다음은 앞을 본다거든요. 뒤를 본 다음 앞을 본다. 자, 뒤를 봐서 만약에 빠진 명사 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로 일단은 옳은 거고요. 그 상태로 앞에 얘가 가리키고 있는 선행사가 제대로 있는가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선행사가 없으면 위치이면 안 되고 와시어야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뒤를 먼저 확인해서 위치여야 돼, 아니면 다른 거여야 돼.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첫 단계에서 뻐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인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는가까지 알면 더 완벽하게 알겠죠? 네, 그거를 좀 찾아보자면 지금 여기 뒤에 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선 접속사 대실 수도 있고 명사절 접속사 대실 수도 있고 뭐 where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Yeah, this shows that exclusivity in problem solving, even with genius, is not as effective as inclusivity where everyone's idea. 자, inclusivity where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in which라고 하면 되네요. in which 아니면은 where 요게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건 어떻게 아는 거냐면요. 이제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 방에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괜히 시간만 투자할 것 같고 요 인클루시비티를 끌고 들어가면서 뒤에서 얘기는 하는데 뒤에서 이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상황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동격의 접속사 대실 쓸 때는요. 요저 대실 쓸 때는 언제냐면 inclusivity가 곧 equal 뒤에 있는 것일 때. 그러니까 얘가 정의해 보자면 곧 이거일 때는 동격의 접속사 대실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inclusivity랑 뒤에 거는 똑같은 건 아니고 이 inclusivity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들어갈 상황 같으면 where 이런 게 들어가거나 in which나 뭐 전치사 플러스 within which나 뭐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그건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표현하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 그냥 where 그러면 딱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보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워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고 그런 정도 되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된단 말씀입니다. 네.
요거를 끝까지 뭐 알아내는 거는 답을 찾는데 크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요. 만약에 근데 웨어로 만약에 내신 문제로 요 지문을 갖고 내신 문제를 내셨다 해서 여기다 웨어로 만약에 고쳐서 나왔다 그러면 맞는 건가요?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나요? 똑같아요. 웨어를 보고 그 웨어를 가리고 뒤를 본다. 여기 뒤를 봐가지고 완벽한 절이 왔죠? 그럼 웨어는 옳은 거예요. 거기까지. 그럼 웨어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그 생각한 그거가 앞에 어떤 애를 꾸며줄 수도 있고 어때요? 지금은 인클루시비티에 딸려 있는 식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웨어일 경우 딸려 있는 식구가 되니까 오 옳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되는 거고 관계 부사 같은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만약에 없더라도 앞에 게 없더라도 또 웨어로 할 수 있거든요. 막 의문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간접 의문문처럼 이렇게 하면 또 웨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웨어는 앞에 꼭 선행사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간 부사절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웨어는 웬만하면 뒤에가 맞으면 뒤에가 완벽한 절이 왔으면 즉 빠진 명사가 없으면 웬만하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그거 갖고 더 치밀하게 들어가서 이게 속뜻이 왜어냐, 웬이냐 이거 갖고 따지는 문제는 안 냅니다. 네, 그거는 모호해요. 그거는 모호하고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 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없고요.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과격하신 거고 무조건 본문대로 외우는 것만 추구하시는 조금 답답한 선생님이신 거죠. 네. 그거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기네 학교 선생님이 좀 그런 선생님이다. 그런 출제가 나온다. 주변에도 저는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외우세요, 그러면.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을이니까. 외우세요, 그런 거. 근데 여기서 많이 이 5가지 사항을 통해서 많이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실전적인 법 풀이 강의였고요. 여기에서 5개 사항 중에서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올린 다른 어법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반복해서 이게 계속 나오니까 어차피 몇 학년 거든 상관없어요. 3학년 거든 1학년 거든 어법은 그거 똑같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어느 날 아, 진짜 알았다. 이런 때가 와요.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